지금 이건 그래프를 주지도 않았고요. 그냥 어떤 곡선과 어떤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PNQN이라고 잡은 거고요. 그랬을 때 원점이 있는데 원점하고 기준으로 요 세 개를 연결했을 때 그때 무게중심의 좌표 있죠. 고종의 Y좌표를 AN이라고 설정하고 그거의 극한값 구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 혹은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에서 즉 미적분 원 과목에서 이런 식으로 도형에 관한 기초 지식을 활용해서 식을 세우고 극한값을 구하는 식의 문제는요. 전통적으로 계속 나오던 유형이에요. 이해하시죠? 제가 미적분 1에 뭐 수능 특강 강의할 때도 물론 많이 했었고 여러분이 어떤 개념 강의나 어떤 수능 특강 강의를 듣건 혹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간에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될 거라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개정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기출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는데 문제는 요거예요. 중학교 도형에 관한 지식이 또 등장을 했죠. 이런 건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는 무게중심의 좌표만 구하시면 돼요. 복잡한 도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무게중심 좌표만 구하는 것만 필요하지만 나온 길에 정리 한번 합시다. 이런 기회에 정리 한번 하셔야죠. 이쪽으로 오세요. 자, 무게중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2부에선가 외심에 대해서는 정리 한번 했어요. 무게중심 한번 보면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요. 보통 뭐를 얘기하냐면요. 정의는요.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이 뭔가요? 중선이 2등분선이죠. 2등분선. 2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2등분, 여기도 2등분. 변을 그냥 2등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변을,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저 지금 잘못 그었죠? 죄송해요. 여기에서 그거하죠. 2등분선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꼭지점과 2등분점. 여기를 이은 선이 중선이죠. 다시 요 꼭지점과 요 중점을 이은 선, 요게 2등분선이죠. 꼭지점과 중점을 이은 선, 이게 2등분선이죠. 예. 그렇게 해서 잡은 게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중선이라는 것은 꼭지점에서 각 변의 2등분점까지 이은 선을 중선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했던 외심이랑은 달라요. 외심은 각 변을 2등분뿐만이 아니라 수직으로 내려 그어서 그은 거예요. 아시겠죠? 수직 2등분선이고요. 요건 꼭지점을 지나지 않아도 되는 선을 이은 거예요. 근데 중선은 꼭지점에서 2등분점까지를 이은 선이고 대신 여기가 90도라는 보장은 없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은 선인데요. 이때 무게중심이 아주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무게중심을 G라고 한다면 G에서 A까지의 거리, 또 G에서 B까지의 거리, 또 다시요. G에서 A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G에서 여기를 H라고 할까요? 그러면 G에서 H까지의 거리가 2대1로 일정해요. 항상.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꼭지점에서 이때까지 무게중심까지 거리와 무게중심에서 나머지 그 중선을 이은 점 있죠. 거기까지의 거리가 2대1로 항상 일정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까지 이어지지요. 그래서 여기가 2대1이고요. 이쪽도 2대1, 여기도 2대1 이렇게 되죠. 세 번째는요. 넓이에 관한 성질인데요. 성질이 또 하나가요. 넓이에 관한 성질인데요. 요 삼각형 하나하나들은 전부 다 전체 삼각형의 6분의 1의 넓이를 갖습니다. 요 하나하나의 삼각형들,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중선으로 다 쪼갠 그 삼각형들은 6분의 1의 넓이를 가지고요. 그건 요 2대1에 의해서 나오는 성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좌표를 구할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A라는 점의 좌표가 x1, x2, x1, x2 이렇게 되고요. B라는 점의 좌표가 저 왜 이러나요? x1, y1 이래야죠. x, y를 보통 좌표로 놓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B라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하시고요. C라는 점의 좌표를 x3, y3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때 무게중심 G의 좌표는 어떻게 구했었죠? 맞아요. 마치 중점을 구하듯이 3개를 더해서 뭘로 나누죠? 3으로 나누고요. 마치 중점을 구하듯이 Y끼리 또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죠. 이렇게 구하는 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것까지. 무게중심은 이 정도 내용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물론 이 문제는요. 좌표를 구하는 것만 아시면 하실 수는 있어요. 자, 근데 나온 길에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PN과 QN에 관한 정보만 얻으면 그때 이제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PN과 QN은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에요. 만나는 점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렇죠.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는요. PN과 QN을 구하기 위해서 요 둘을 연립합니다. 결국엔 요 두 개를 연립하는 거니까 y끼리 같다고 놓고 요 식과 요 식이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한쪽으로 몰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모를 거예요.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몰았어요. 마이너스에 x로 묶었습니다. 그럼 n분의 2겠죠? n분의 2의 x. 다시 요거 계산은 안 돼요. 그냥 둘게요. 됐죠? 요 방정식의 해가 그때 해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때 알파 n과 베타 n이 나온다면 그때 pn하고 qn이 뭐가 되는 거냐면 pn이라는 게 알파 n, 그때 대입한 값이 될 거예요. 대입한 값인 y좌표는 n분의 1 알파 n에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qn이라는 거 임의로 베타 n을 qn의 x좌표라고 한다면 그때 y좌표는 n분의 1의 베타 n에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알파 n, 베타 n은 직접 안 구했어요. 지금 n을 몰라서. 원래 n을 알고 이게 딱 단촐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면 상수만으로 이루어진 n이 이제 미지수가 안 껴있고 인수분해를 하든 해가지고 이걸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알파 n과 베타 n을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n이 껴있기 때문에 n이 껴있어도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면 돼요. 근데 안 되는 경우는 굳이 못하죠. 그래서 일단 그걸 알파 n이랑 베타 n으로 설정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y좌표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요거나 요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어디든 대입하면 알파 n을 대입하면 그때 y의 값이 나오잖아요. 요것보단 오른쪽식 직선이 더 간단하니까 알파 n을 직선에 대입한 거죠. 따라서 n분의 1 알파 n 더하기 1로 한 거고 n분의 1 베타 n 더하기 1이 이제 그때 pn, qn의 각각의 y좌표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것과 5까지 껴서 3가지 점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방향을 잃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원점이라는 것과 요것과 요거 3개의 무게중심인데 그 중에 무슨 좌표에 관심이 있나 빨리 문제 보세요. y좌표에 관심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요 y좌표 3개를 더해서 뭘로 나눠요? 무게중심 3으로 나눈다고 방금 정리해드렸죠. 따라서 무게중심을 G라고 한다면 일로 오세요. G의 y좌표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1의 3개의 합 0 더하기 n분의 1 알파 n 더하기 1 n분의 1 베타 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와요. 좋습니다. 3분의 1에 그렇다면 n분의 1 알파 n과 n분의 1로 묶죠 뭐. 베타 n 그리고 더하기 2네요. 그러면 괄호는 중괄호. 됐어요? 자, 이제 뭔가 느낌이 오죠. 왜? 우리는 알파 n과 베타 n에 대해서 구체적인 값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파 n과 베타 n에 대해서 적어도 뭐는 알고 있냐면 방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을 더한 값과 그 둘을 곱한 값에 대해서는 n을 이용해서 표현은 가능해요. 뭐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따라서 두근의 합은 4 더하기 n분의 2고요. 두근의 곱은 n분의 4 빼기 1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두근의 합이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해주시면요. n분의 1에 4 플러스 n분의 2 그리고 2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예요. 지금 GN의 y좌표는. 됐죠? 자, 그런데 다시 문제 보세요. 여기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 보내는 거고요. 요걸 지금 an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 거고요. 거기에 다시 30배를 할 거예요. 맞죠? 네,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에 무한대 n을 보내면요. n 무한대 보내면 어차피 여기가 0이 되거든요. 그럼 여긴 상수 4예요.
근데 어차피 여기가 또 무한대 보내면 0이 되죠. 그럼 어차피 0으로 가죠. 상수에다 0 곱하면 0이니까. 이 진짜 0이 아니더라도. 맞습니까? 0하고 무한대를 곱했다든지 0하고 0을 곱해야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0하고 무한대를 곱하든가 아니면 그냥 0분의 1 하나가 있든가 해야 문제가 되는 거지. 0하고 상수가 곱해진 거는 그냥 0입니다. 따라서 이쪽은 0이고요. 결국 3하고 3분의 1하고 2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분의 2가 되고요. 30을 또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0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정답이 2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주관식이었죠. 됐죠? 자, 이 문제 전통적으로도 많이 나오던 문제였는데 그중에서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하는 기회를 가지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도형에 관한 지식들을 여러분 학력평가 볼 때마다만 정리하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혹은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따로 이런 것들만 모아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니까 한번 도형에 관한 지식들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7번으로 갈게요. 자, 27번